자, 주기함수라는 게 뭘까요? 일단 주기함수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주기함수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반복이 되는 함수예요. 반복이 되면 주기함수라고 해요. 이런 거죠. 이렇게 계속 똑같은 그 구간들이 계속 일정하게 반복이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주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반드시 주기를 찾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주기를 뭐라고 하냐면 반복되게 하는 제일 적은 구간. 자, 쉽게 말하면 주기란 반복되는 최소 구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그림이 너무 어렵죠? 자, 모양 똑같다고 보세요. 자,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6, 여기가 8입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얘는 너네가 주기함수 맞습니까? 네. 네, 주기함수 맞고요. 얘는 가장 그 반복되는 제일 작은 구간이 무엇이죠? 2. 최소 구간이 2죠. 그럼 우리는 그 2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주기가 2라는 걸 그냥 한글로 주기는 2라고 쓰기보다는 수학적인 너네가 바로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 뭐냐면 이게 나왔을 때 학생들은 대부분 주기가 2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주 큰 잘못하는 거죠. 이거는 주기가 2가 아니라 x가 2 간격으로 반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주기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대신 이거는 이거 가능하죠. 주기가 2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얘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거 나오면 애들 주기가 2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x가 2의 간격으로 반복이 되는 거지 그게 주기는 아닙니다. 자, 이거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거 4씩 반복됩니까? x가 4의 간격으로 반복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맞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게 주기가 3입니까? 2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요 기호는 주기를 갖고 쓸 수는 있지만 얘를 해석해서 주기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얘는 자연수입니다. 주기의 자연수 하면은 뭐가 될까요? 주기의 자연수에 하면 반복되는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얘는 주기가 2죠? 자, 그럼 이 함수는 28, x의 28 간격으로 반복된다. 얘기할 수 있어요? x 28 간격으로 반복된다. 왜? 2 곱하기 14가 28이니까. 그럼 질문, 얘는 x가 15 간격으로 반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15 없어요. 왜? 2에다가 뭘 곱해야 15가 되는 자연수는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주기의 자연수 배하면 그거는 반복되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자연수가 아니면 반복되는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질문. 근데 가끔 학생들이 이렇게 쓰면 잘 하는데 이렇게 쓰면 잘 모르더라고. 자, 이거는 이제 뭔지 알잖아. 그럼 이거는 잘 모르더라고. 이건 뭘까요? 동일합니다. 학생은 이걸 잘 못하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몇 간격이에요? 2. 이것도 2간격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때 x의 개수만 똑같으면은요, 이것도 반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요? x는 2의 간격으로 반복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기함수 설명 다 끝났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자, 없으시다면 밑에 이해됐는지 확인 겸, 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 2번 있죠? 자, 풀어보세요. 시작. 자, 그리고 오늘 여학생 2명 빠지니까 남학생이 와줬는데, 민주 혼자 여학생이 될 줄은. 요거 두 문제 이제 풀면 되고, 방금 풀었던 걸 바탕으로 풀어보면 돼. 자, 앞으로 다 풀면은 숙제 미리미리 하세요. 알았죠? 다 풀면은 가만히 멍하니 있지 마시고, 내가 아까 나눈 그 프린트, 아이고, 제본 교재 숙제 미리 하세요. 자, 다 하신 분은 그 아까 받았던 제본 교재에다 이름 쓰세요. 이름. 그 이름 어디다 쓰는 게 좋냐면 매그매틱스 밑에다 딱 써주면 딱 좋아요. 큰 글씨로 이름 하나 써주세요. 네. 색볼펜 받은 거 있으니까 아까 그 색볼펜으로 이쁘게 써보세요. 네, 그거 썼어요. 그냥. 왜냐면 이게 똑같은 표시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름 꼭 써주십시오. 자, 고장 안 나게 조심할게. 확 누른 다음에 위에 거 대가리를 눌러야 돼. 그래야지 고장 안 난다. 자, 질문 있으시면 해보실래요? 확인 문제 1번, 2번 두 개 질문. 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럼 하나 물어보자. F-9는 F 몇으로 바꿀 수 있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5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지. 그럼 요 안에 있는 숫자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F 마이너스 1 정답. F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주기가 4니까 4를 두 번 더해주면 F 마이너스 1. 자, 2번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F1로 나머지 1값인 F1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그 그림 보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됐으면 넘어갈게요. 자, 하지만 이 주기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가끔씩 나올 때 너네가 대처하는 형태에서 설명을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는 바로 상함수의 그래프와 성질 2부터입니다. 자, 페이지 133쪽 들어갈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 3개 보이시나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책에도 있겠지만 지금 머릿속에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빠삭하게 머릿속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 여기까지. 예, 한 주기죠? 한 주기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인은 0에서 2파이까지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0부터 2파이까지 여기까지 이 그림 빨리 머릿속에 저장 부탁하고요. 탄젠트는 딱 여기까지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요 그림 하나만 지금 바로 머릿속에 저장시켜 주세요. 자, 앞으로 사인 그래프 그리려면 이 그림을 그린 뒤에 반복하면 되고, 얘도 이 그림을 그린 뒤에 반복하면 되고, 이 그림을 그린 뒤에 반복하면 될 겁니다. 자, 이 그림 머릿속에 꼭 저장시켜 주세요. 내가 지난 그 방학 때도 이거 그림 머릿속에 저장해달라고 했는데 다 까먹었죠. 네, 부탁하는데 이 그림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물어볼 일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그려진 형태를 이용만 합시다. 알았죠? 자, 다 머릿속에 저장되면 이제 하나하나 분석할 겁니다. 분석 하나 할게요. 분석은 뭐 그림 보고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사인부터 자 분석 한번 해볼게요. 정의역은 뭘까요? 이 그림 보고 그냥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실수 전체. 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y의 범위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부터 1 1까지.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최소값 얘가 최대값 그 다음에 어떤 대칭일까요? 자, 원점 대칭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자, 대칭이 되는 그래프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아까 배웠죠? 우리 주기가 뭐죠? 2파이. 자, 여기 분석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혹시 문제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어요? 자, 이번에 코사인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코사인은 또 정의역이 어떻게 되죠? 실수 전체 실수 전체. 그래프 자체가 계속 끝도 없이 시작해서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쭉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x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치역은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고 최소값.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 자, 얘는 어떤 대칭입니까? y축 대칭이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 주기는 28. 자,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그림을 기억한다면 자연스럽게 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요. 자, 마지막 탄젠트 하나만 들어갈 건데 탄젠트는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정답. 점근선이요. 자, 여기 지금 탄젠트는 이런 점근선 하나가 나올 거예요. 점근선은 너네가 분수함수 때 배웠겠지만 가까이는 가지만 만나지 않는 선. 이 점근선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점근선이 어떻게 되죠? 지금 공식상 2분의 파이 간격 2분의 파이. 근데 이 간격이 몇식이죠? 파이 파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차수를 배우시면은 이 점근선 공식이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내가 점근선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 점근선 구하는 힌트 외우지 마시고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점근선은 바로 양수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점근선 뭐죠? 2분의 파이 쓰시고 양수에서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여기에 주기는 뭐죠? 파이 파이. 거기다가 몇 배? 무조건 n배. 무조건이야. 무조건 n배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게 탄젠트의 점근선이 됩니다. 노하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등차수를 그런 몰라도 풀 수 있게 만드는 노하우예요. 이게 점근선 공식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오래 갈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는 사실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정의역을 뭐 빼고 나서 점근선 빼고 다 해요. 그 다음에 치역은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니까 실수전체. 최대값 최소값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대칭? 그리고 주기는
파이.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정근선만 그릴 줄 알면은 거의 다의 탄젠트 그래프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분석과 더불어 그래프 완벽하게 머릿속에 저장시켜 주세요.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겠습니까? 자, 방금 우리가 그렸던 이 세 가지를 삼각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기본형. 기본형.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이니까 기본은 우리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지. 기본도 안 되는데 뭘 하려고 했지? 기본은 저장되어 있어야 돼.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시고요. 자, 없으시면은 넘어갈게요. 페이지 136쪽 들어갑니다. 자, 피셨으면은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실전. 자, 우리가 이제 기본형을 배웠습니다. 기본형을 배웠다면 시험에는 기본형 그래프가 나올까요? 아니죠. 실제 기본형 그래프가 나오지 않아요, 거의. 그럼 뭐가 나올까요? 실제 그래프가 나오는 건요, 일반형 그래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형 그래프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반형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그려주는 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 있네요. 지금 나와 있는 얘가 바로 일반형입니다. 자, 얘가 바로 일반형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형태죠. 자, 그럼 이거를 너네가 지금부터 분석을 합니다. 자, 그 분석하기 전에 각각의 역할들에 대해서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A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A는 이 결정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를 잡아서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요. 또 잡아서 줄이기도 합니다. 바로 위아래, 상하 폭을 결정합니다. 상하 폭을 결정합니다. 왜냐면 봐라. 방금 나온 사인의 결과에 A배를 하잖아. 그러면 사인이 아까 최대가 1이면 거기다 A배 하잖아. 맞지? 마이너스 1이면 그 마이너스 1에 A배 하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네가 그 치역에 A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하 폭을 결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A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 상하 폭입니다. 상하 폭. 위아래 폭이요. 자, 다음 B는 뭐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 B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요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분석을 통해서 너네가 X의 개수가 뭐를 결정시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아까 sin X 그래프 내가 외워달라고 부탁했으니까 요거는 뭐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sin x와 sin 2분의 1 x에 대해서 분석할 때, 자, 왜 이 그래프가 그려졌는지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sin 2분의 파이가 몇이죠? x에다가 2분의 파이 넣었어요. 1이죠. 자, 그럼 방금 너희들이 sin 2분의 파이가 1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얘가 뭐가 될 때 1이 되죠? 그럼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x가 몇일 때죠?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얘는 대입할 때 그의 절반만 대입하죠. 왜? 2배를 하니까. 결국 얘는 x 값이 내가 원하는 결과의 절반만 대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좁아지죠. 얘는 좌우가 좁아지죠. 근데 그게 결국엔 죽이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는 2파이가 아니라 파이까지밖에 안 가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즉 2파이까지가 아니라 파이까지로 바뀌어지는, 이렇게 해서 압축을 하죠. 그러면 뭐에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죽입니다.
자, 근데 이 주기가 어떻게 됐죠? 기존 주기 2파이를 뭐로 나눴죠? 2로 나눴죠. 기존 주기 2파이를 2로 나눈 꼴이 됩니다. 아까 2로 나눈 이유는 알려줬죠? 내가 2배를 해서 그 값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2배로 줄어들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반대로 얘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아까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 되었다면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거의 2배 값인 뭐를 대입해야 될까요? 파이를 대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 대입하는 값은 얘의 2배 값을 넣어야 돼요. 왜?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그럼 결국 2파이를 대입하게 되죠. 그때 1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나온 형태들의 다 2배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기가 4파이가 돼버리죠. 그럼 얘는 주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2파이를 바로 요 x의 개수인 2분의 1로 나눠줘서 4파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 b는 주기의 영향을 미치면서 좌우 내가 폭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된다. 바로 나눠준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와 D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갑시다. C는 X축 평행 이동, D는 Y축 평행 이동. 끝. 모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A와 B 값만이 모양에 영향을 미치죠. 아까 말했던 상하폭, 좌우. 그렇게 결정된 그래프를 얘네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알았죠?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시키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방금 했던 분석대로 너네가 문제를 그림을 그린다? 말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령을 하나 배우죠. 이런 그래프를 아주 손쉽게 그릴 수 있는 요령을 배우는데요. 자, 일반형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자, 첫 번째 뭐부터 먼저 구하죠? 최대와 최소를 먼저 구해줍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최대는 뭘까요? A가 양일지 일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 A를 씁니다. 그리고 뭐를 더할까요? 왜요? 라고 하면 사인의 최대는 1이거든요. 근데 그 1에다가 AB 할 때 이 A가 양일지 일지 모르니까 아예 편하게 절대값의 양수를 곱해준 게 최대가 된다라는 데서 최소는 앞에 뭐 칠까요? 이게 결국 최대 최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구해주시고요. 두 번째, 의외로 이제 두 번째부터 학생들이 잘 못하는데 두 번째는 시작점을 구합니다. 선생님 시작점이 뭐예요? 자, 내가 아까 너네한테 외워달라 했던 기본형의 모든 시작점은 어디서부터였죠? 0. 사인, 코사인은 0부터요. 선생님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예외야. 탄젠트는 이따 말하겠지만 얘는 시작점 필요 없어.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사인, 코사인만 하는 거고요. 탄젠트는 점근선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작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인, 코사인만이에요. 사인, 코사인만이에요. 자, 시작점을 우리가 구하는데요. 그 시작점은 바로 원래 0이었던 건데 평이동했죠. 얼만큼? 이게 바로 뭐다? 시작점이 됩니다. 뭘요? 내가 아까 너네한테 말했던 사인, 코사인의 그 한 주기의 시작이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하죠? 주기를 구하셔서 주기는 2파이를 뭐로 나눠요? 아이고 소리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눠주시는 주기를 그려줘서 너네가 마무리 짓는 형태가 바로 상단함수의 일반형 그래프 형태가 됩니다. 자, 요대로 해서 내가 한번 그림 그리는 거 보여줄 테니까 잘 보시고 너희들도 직접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탄젠트는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은 사인 코사인 그래프 그리는 것만 지금 연습해봤습니다. 자, 바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페이지 138쪽에 보시면은 확인 1번은 넘어갈게요. 확인 2번으로 볼게요. 확인 2번이 훨씬 더 어려우니까. 자, 확인 2번 보시겠습니다. 확인 2번 보시면은 자, 1번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 4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 자, 난 여기서 뭐 최대 최소값 주기 구하라? 아니요, 나는 그냥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선생님 왜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라 최대 최소 주기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부수적인 건 다 그래프 안에 있거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최대값부터 먼저 구할게요. 최대값은 절대값에 더한 최소값은 여기에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거다 더한.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시작점은 4분의 파이가 되고요. 세 번째 주기는 여기까지 찾는데 아마 어려움 없을 거예요. 보통 5초면 이거 3개 다 찾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방법 설명합니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자, 최대 최소 자, 다음 시작되는 포인트. 자, 그리고 주기. 자, 그러면 아마 너네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즉, 최대 최소 시작된 점에서 주기. 그러면 직사각형이 나올 거고요. 그 직사각형에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했던 그 모양, 코사인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뭐를 주의해야 될까요? 내가 아는 코사인은 분명히 U자인데 뭐를 주의해야 될까요? 바로 이 코사인 앞에 곱해지는 값이 양이냐 음이냐입니다. 만약에 양이면 그냥 그리면 돼요. 하지만 음이라면 뒤집어야 합니다.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한 주기만 그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는 이것이 바로 상하우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좀 감이 좀 잡히셨으면 좋겠고, 자, 탄젠트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탄젠트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탄젠트는 2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2번 문제. 자, 아까 선생님이 탄젠트의 핵심 키워드는 점근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점근선 구하는 방법도 아까 알려줬는데요.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점근선을 구하는 방식 잘 보세요. 일단 얘가 자 2분의 파이가 될 때 점근선이 돼요. 그래서 얘를 2분의 파이가 되게 하는 x를 먼저 구합니다. 자,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x는 몇일까요? 0입니다. 자, 먼저 x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주기를 구합니다. 아까 탄젠트 주기 몇이었죠? 그거를 x의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주기는 거기에 n배 하세요. 그게 주기입니다. 아니, 그게 주기래. 그게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결국 2분의 n파이예요. 되게 쉽게 구하죠?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2분의 n파이는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자, 이거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인원 쓸 때. 자, 정선은 많이 그릴수록 좋지만 굳이 우리가 시간 없는데 뭐 많이 그릴 필요 없지? 딱 3개만 그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탄젠트 앞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항상 중요합니다. 플러스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그리면 되고요. 마이너스는 뒤집어요. 위아래. 자, 플러스니까 내가 아는 형태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럼 그림 끝나냐? 사실은 그렇게 정교하게 그릴 필요 없대. 그냥 끝납니다. 하지만 정교하게 그릴 때는 자, y축 평행이동을 한번 봅니다. 자, y축 평행이동을 한번 봅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없을 때는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정 가운데 잡은 상태에서 증가를 그려주시면 돼요. 끝. 이게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 5가 있었다. 그럼 여기 5를 그리시고 혹시나 5를 그리시고 그 5를 그렸을 때 여기 가운데 그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게끔 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배울 때 제대로 보자고요.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분석하는 능력도 만들어졌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이제 문제 풀고 잠깐 쉴 거예요. 아, 혹시 2번이요? 아, 2번. 자, 2번에서 잠깐만.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내가 실수를. 자, 이거 조심할 게 이제 뭐냐면은 얘가 x 계수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음이죠. x의 부호가 바뀌었죠. 원래 x 계수는 1이죠, 웬만하면은. 근데 x의 계수가 이렇게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되면 얘는 y축 대칭하는 거예요. y축 대칭. 그럼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한 거라고요. y축 대칭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것이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 형태가 돼서 다시 한번 좀. 자,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한다 생각해 주세요. y축 이거잖아요.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우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되죠. 이렇게 됩니다. 얘도 이제 대칭한 형태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y축 대칭이니까 얘는 여기 그려야겠지. 얘는 이렇게 그려야겠지. y축 대칭한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아니, 잠깐만 이상한데? 자, 원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진 형태를 y축에 대칭하니까 다 이렇게 그려지겠네. 다 이렇게 그려지겠네. 다 이런 식으로. y축 대칭하는 거니까 이걸 반대로 바꾸면 돼요. 반대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너네가 이제 배우게 될 각변환을 배우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는요. 자, 이게 가능해요. 미리 배우자고요. 이따 하게 될로 이게 돼요. 요 x 앞에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빼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양수가 됐으니까 얘가 음수가 됐다는 건 x축 대칭을 한 거니까 이걸 위아래를 뒤집어 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림이 나온 거라서 아까 그림이 좀 잘못 그려진 겁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뭐 또 신경 써야 되냐면 개수, 부호 중에 신경 써야 돼요. 여기 부호랑 여기 부호 신경 쓰셔야 돼요. 만약에 그 부호가 풀풀이나 마마면 똑같이 그리면 되는데
얘가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그대로 그리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는 뒤집어요. 뒤집어 줍니다. 위아래를 뒤집든 좌우를 뒤집든. 근데 가장 무난한 건 위아래를 뒤집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너네가 뭐냐? 춥진 않니?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는 걸 완벽하게 다 소화하셨다면은 이제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프 문제 풀까요? 자, 푼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페이지 몇 쪽이시냐면 143쪽입니다. 143, 144 내가 두 개를 풀 겁니다. 그럼 잘 듣고 밑에 있는 유형 연습 총 6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5분 쉬었다 풀든지 풀고 시든지 그걸 알아서 하십시오. 자, 1, 2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1번. 자, 1번 그래프는 먼저 y는 3sin 2x-4의 그래프를 x축으로 4분의 파이,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이동 적용해서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y는 3의 sin, 자 2의 x축으로 4분의 파이, 자 y축으로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게 일단 첫 번째 할 일이고요.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분배하셔도 되죠. 근데 분배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 최대값, 최소값 주기 아니 그냥 그래프를 아예 그릴 거야.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연습 삼아서. 자, 첫 번째 최대값은 뭘까요? 이거의 절대값 더하기 얘. 최소값은 뭐가 될까요? 이거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얘. 자, 두 번째 시작되는 점은 뭘까요? 그 다음에 주기는 몇일까요? 자, 따라서 그래프는 최대값, 어휴, 막 음수네. 최소값, 시작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주기. 자, 형태는 여기. 자,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그린다?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풀이니까 내가 아는 그냥 사인 그래프 똑같이 그린다. 어떻게? 정 가운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로. 자,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여 그리면 되지. 자, 어쨌든 답은 벌써 나왔잖아요. 최대값, 최소값, 주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건 이걸 다 완벽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었고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필수형 2번. 자, 이번에는 뭐냐? 오히려 거꾸로 그래프를 분석해서 이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프에서 너네가 건질 것들 한 번씩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프에서 건질 것 첫 번째 무엇? 최대값? 네. 4. 최소값? 자, 주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위치가 다시 올 때까지 한 바퀴 돌았을 때 간격. 이게 주기예요. 요 간격. 맞아요? 맞아요?
자, 다음 이제 우리가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A, B, C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대값은 자, A 조심해. 자, 절대값 A 플러스 C 최대값 4.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C 최소값 마이너스 6. 두 개를 더하면 이 C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1, 절대값 A는 5. 자, A가 음수니까 A는 마이너스 5. 자, 이제 마지막 주기는 X의 개수 2파이 2파이를 바로 뭐로 나눈다? B 값으로 나누고 자, B의 절대값으로 나누는데 B가 양수니까 그것이 몇이다? 주기 그래서 B는 4가 된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쉽게 나온 편이에요. 자, 어렵게 나오는 건 미정계수가 여기 붙을 때가 어려워요. 자, 그게 아마 더 내가 풀 문제 있겠죠? 다행히 있네요. 다행히도. 자, 이렇게 해서 너네가 이제 풀어야 될 6문제 확인 다 됐습니다. 5분 쉬었다가 문제 6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